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일명 전장연의 시위가 다소 거칠어졌고 일반 시민들에까지 큰 불편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분명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거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승강장 곳곳에서 승하차 시위를 하다가 심상정 당시 대선 후보의 현장 방문해 시위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인수위 출범 이후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고 25일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인수위와 면담을 가진 뒤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며 이달 20일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현은 인수위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 관련 답변이 미흡하다고 말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1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입장문을 보면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에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에는 2호선이 추가되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장애인 단체가 순환선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 못 건드리고 3, 4호선 위주로 지속해서 시위를 한다 라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등 3곳에서 전장현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는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대로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며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지난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1대1 토론을 벌인 지 8일 만입니다. 이번 시위에서 박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3호선 지하철에 올라탄 뒤 휠체어에서 내려 열차 바닥으로 기었고, 다른 활동가들도 휠체어에서 내리며 오체투지 행전에 동참했습니다. 3호선뿐 아니라 2호선 시청역에서도 전장현 활동가들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줄지어 열차 바닥에 엎드려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3호선은 양 방면이 오전 7시 40분부터 운행이 지연되었고 2호선도 7시 40분부터 지연되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박 대표의 말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인수위 브리핑은 그 이전에 20년간 양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다.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답해야 한다. 만약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 발표의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 만약 그 약속도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답변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매일 경복궁역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일 삭발투쟁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반응에 따라 시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저상버스 의무 교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을 개정했기에 이미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입니다. 이에 대해 전장현 박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줄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서울은 콜택시 도입률이 100%가 넘었고 경기도도 120%가 된 곳이 많지만 그 외의 지역은 매우 처참할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책임있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수위가 약속한 개인 예산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는 말장난이라는 것이 전장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복지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개인 예산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장현 측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것은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조금법 시행령 4조에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금지 사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서울 지역의 50%, 지방엔 70%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해 박 대표는 지속적으로 오늘도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헌법에는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지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욕하고 많은 분들이 혐오하고 계신데 정치권이 한마디라도 책임있게 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가장 큰 논란은 아무 죄 없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차 지연으로 중요한 시험에 참여조차 못한 학생들도 있었고 지각한 직장인들도 수두룩합니다. 누구는 이번 시위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장애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위를 하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알 수 있었듯 정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숙지하고 여러분의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길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누구나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식의 시위는 옳거나 타당한 시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